전국의 버스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인천시와 지역 버스 노조는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김포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어촌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억 원이나 들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양 테크노밸리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주민 반발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같은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신임 감독으로 유상철 전 전남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유 신임 감독은 이번 주말 대구 원정 경기부터 지휘봉을 잡을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전국 버스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는데요. 인천시는 지역 버스 노조와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인천시는 지역 버스 운수 노동자들의 임금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버스 노동자들은 질 높은 서비스로 보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와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 노조는 14일 노정임금 인상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인천지역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임금 협상을 벌여온 상황. 인천지역 버스 운수 노동자의 기준임금은 354만 2천 원으로 서울시 기준임금보다 약 68만 원, 특광역시 평균 기준임금보다 약 29만 원 적습니다. 이에 노조는 서울시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해달라며 23.8% 임금 인상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1.8%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14일 합의에 실패할 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파업을 앞두고 인천시는 지역 버스 노조와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인천시는 우선 올해 버스 운수 노동자들의 임금을 8.1%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박남춘 시장 임기 내 버스 운수 종사자의 임금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버스 운송 노동자들의 정년도 63세로 기존보다 2년 연장할 계획입니다. 노사 간 인상률에 관한 의견차가 너무 커서 합의가 난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버스 운수 종사자의 복리와 처우 개선이 노동자의 권익뿐만 아니라 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상 중재에 나섰습니다. 합의를 이끌어낸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불친절하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는 아주 오늘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장님이 결단을 내준 데에서 보답하는 길은 우리 시민, 인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친절 봉사하겠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천시와 지역 버스 노조의 합의로 버스 파업 문제는 우선 일단락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지난달 연기됐던 정부의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 주민 설명회가 14일 오후 다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현장에서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는 설명회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 주민 설명회는 시작 전부터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피켓을 든 주민 10여 명이 설명회장 입구를 둘러싸고 거센 반발에 나선 겁니다. 3기 신도시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비대위는 애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대부분 개발 대상지가 보존이 필요한 환경 1, 2등급의 그린벨트지만 정부가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 세대에 맞게 환경을 계획하고 하는 게 전략환경영향평가 조항 설명회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가서에 다 빼놓고 무슨 의견을 어떻게 내? 또 보상비와 양도세 부담 등 재산권 주장도 좁힐 수 없는 견해차입니다. 행사장 내부에서는 국토부 관계자들이 설득에 나섰지만 결국 비대위의 뜻을 꺾지 못하며 설명회는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 50년 이상을 생존권을 침해당했는데 단 한두 시간에 그걸 하겠다는 거는 도저히 용납하기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무산시켰고 공청회를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행정적으로. 그거는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실상 신도시 사업의 첫 단추인 주민설명회. 하지만 국토부와 주민비대위의 입장부터 어긋나면서 첫 발을 떼는 것조차 험난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김포시가 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촌 체험마을을 만들어 운영해 왔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석 달째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국도비 15억 원을 지원받아 건립했지만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김호 기자입니다. 한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김포 전유리 포구. 전형적인 어촌 마을에 현대식 2층 건물이 눈에 띕니다. 마을 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한강 어촌 체험마을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문이 굳게 닫힌 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건물 내부엔 가스 밸브만 남긴 채 텅 비었고 문 앞엔 손님들에게 알렸을 편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엔 화로를 채웠을 수족관 여러 개가 방치돼 있어 수산물을 팔았던 곳임을 짐작해야 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어촌체험마을의 옥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판으로 쓰여졌던 현수막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이 현수막은 대략적으로 한 20m 되는 대형 현수막인데요. 얼음 보폭으로도 한 20걸음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자, 이쪽에는 예약을 할 수 있는 전화번호부도 보이고요. 현수막에는 이렇게 글자가 보이는데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무한 리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무한 리필이라고 쓰여진 또 다른 간판 역시 건물 벽면에서 떼어져 바닥에 묶여져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2월달 일쯤 아마 3월 정도에 최종으로 아마 정리됐을 거예요. 지난 2017년 건립된 한강 어촌 체험마을은 지역 어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운영에 나섰습니다. 부지는 조합이 매입하고 건물은 김포시가 15억 원의 국비와 시도비를 들여 건립했습니다. 초창기엔 어촌 체험장으로 시작했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한리필 음식점으로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적자가 계속되자 조합이 운영을 포기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조합원들이 한 5억 정도 금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 쉰 거 가지고 2번을 했는데 첫 번째에서 한 4천 정도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 마이너스 났던 거를 거의 그러니까 운영하면서 더 어려워지니까 이제 손해가 생겨서 스톱을 한 거예요. 김포시는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을 법인과 의견이 모아지면 조만간 재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활성화 방향에서 좀 이제 계획 잡고 있는 거죠. 최소한 다단순 돼야지 좀 뭐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아니 그래도 대략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구상하는 건 없어요? 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직 말씀드리기가 아주 뭐 확정도 안 됐는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직. 15억 원이라는 주민의 혈세가 투입된 어촌체험마을. 정상화를 위한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리그 최하위로 위기에 빠져있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새 감독으로 유상철 전 전남 감독을 영입했습니다. 성적 부진으로 안데르센 감독을 경질했던 인천은 여러 감독을 물색한 끝에 유상철 감독을 최종 낙점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감독은 이번 주말 대구 원정 경기부터 인천 지휘봉을 잡을 예정이며 임중용 감독 대행은 다시 수석 코치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상철 감독은 이천수 전력강화실장과 2002년 월드컵 당시 호흡을 맞췄으며 대전과 전남 감독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의 가해 학생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4일 열렸는데요. 인천지방법원 형사 15부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14살 A군 등 10대 4명에게 장기징역 7년, 단기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을 받아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13일 또래 중학생을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집단 폭행에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립정신병원이 24시간 응급체계를 갖추고 새롭게 문을 엽니다. 경기도 의료원이 운영을 맡으면서 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하고 오는 8월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지난 1982년에 세워진 경기도립정신병원. 최근 위탁 의료업체의 적자로 존폐 위기에 몰렸지만 경기도가 진료 체계를 손봐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진주 아파트 사건 등 정신질환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해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경기도는 정신질환자의 적재적소에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신질환자의 응급 대응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경기도 의료원이 직접 운영키로 하고 병원은 24시간 응급 체계를 갖춥니다. 단순 입원 치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해나 타인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신질환 초기 진단비 등을 지원하고 도내 정신의료기관 중 많게는 10곳을 정해 퇴원 환자를 전담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 관리망을 더 촘촘하게 짤 계획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진료와 입원이 가능한 공공응급정신병원으로 새롭게 개편하겠습니다. 특히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끓이는 행정입원, 응급입원 수용 등을 담당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공병원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오는 8월 개원할 경기도립정신병원은 기존 건물 옆에 있는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을 임대해 사용할 예정. 160개 병상 규모로 정신과 전문의 3명을 비롯한 51명의 인력이 상주하게 됩니다. 도는 이번 추경에 13억 1,5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교 현장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미추홀구에서는 인주중학교가 대상이 됐는데요.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학교 주차장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미추홀구 하객동에 위치한 인주중학교입니다. 학교 입구부터 주차된 차량들이 보행로 일부를 막고 있습니다. 학교 내부 주차장이 교직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통학 시간입니다. 등교하는 학생과 주차하려는 차량이 뒤엉켜 학생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 인천시 의회 교육위원회가 이곳 학교를 찾은 이유입니다. 학교 측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이동 통로가 교직원들의 출근 시간대에 맞물려서 1,000명 가까운 학생이 상당히 교직원 차량과 추돌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학교고요. 학부모들의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엄청 아침에 너무 복잡스럽고 애들 통솔도 그나마 선생님들이 아침마다 막 10분씩 나오셔가지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작아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너무 위험해요. 김강래 교육위원장은 학생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나 하나라도 불편을 겪는다면 1,000명인 학교라면 1,000명이 다 겪는 거예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처음으로 와서 그런 걸 또 잘 조사해서 발견하시고 이렇게 학부모님들과 의논할 수 있다는 이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의회 교육위원회의 이번 학교 방문은 제254회 임시회 의사 일정으로 진행된 겁니다. 학생 안전과 관련된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찾겠다는 취지입니다. 학부모와 교사, 교육청 관계자가 학교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댄 만큼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2014년 시작한 인천주민자치인문대학이 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벌써 440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는데요. 우리 동네 운영을 행정기관에 일방적으로 맡길 게 아니라 주민이 참여해 함께 바꿔나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수업이라고 합니다. 이형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회혁신 방법론이란 다소 딱딱한 주제로 시작하는 강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법을 만들고 확산하는 구조를 이미지에 담아 설명합니다. 서울 독산동의 주차 문제를 주민이 직접 해결한 사례를 접목해 알기 쉽게 풀이합니다. 주차 문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동장과 주민은 대안으로 공유 주차장 조성을 검토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낮엔 누구나 주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이곳에서 좋은 효과를 보자 다른 골목으로 확산하고 다른 제도에도 접목합니다. 공유라고 하는 해법을 한번 떠올려 본 겁니다. 낮 시간에는 아무나 와서 차를 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우선 주차 구역을 배정받은 14명이 있었는데 14명끼리는 서로 아무데나 댈 수 있게. 수강생들은 우리 마을에 접목할 방안을 떠올립니다.
행정기관과 기업이 몰려있는 도화동 주민들은 회의를 통해 협치 방안을 도출해냅니다. 출퇴근 외에 저녁에는 공실이 비지 않습니까, 주차장.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이 떠오르고 있고 동장님과 또 여기 그 각 기업체 그 대표님들이 민민해서 협치해서 낮에는 주차 좀 밤에는 할 수 있고. 인천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2014년부터 시작한 자치인문대학. 11기 수강생을 배출하면서 44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마을로 돌아가 자치를 주도하기도 하고 이웃 주민들을 교육의 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강의를 듣고 누구나 각자의 마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 안에서도 네트워킹을 하고요. 그리고 마을로 가셔서 여기 배운 것들을 가지고 마을의 자치의 씨앗을 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주민자치인문대학. 연 2회 수강생을 받는데 인천에 사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재도전 끝에 얻은 값진 결과인데요. 서원이 등재되면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유산은 14건으로 늘어납니다. 권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시대 옛 유학자들이 성리학을 공부하던 교육기관 서원.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자문심사기구인 이코모스는 14일 한국의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등재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재 권고를 받은 곳은 영주 소수서원과 안동 도산서원, 정읍 무성서원 등 모두 9곳입니다. 여기 소수서원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느끼고요. 이곳으로 찾아주셔서 많이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결과는 재도전 끝에 맺은 결실입니다. 2015년 처음 등재 신청을 했으나 전문가 심사에서 반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 신청을 자진 철회하고 서원의 독창성과 연속유산으로서의 연계성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연속유산으로서의 당위성을 설명한 논리를 개발하였고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전통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그 뜻을 사회에 널리 알린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의 서원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늘 6월 말 열리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세계유산으로 한국의 서원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석굴암과 불국사, 남한산성 등 세계유산 14건을 보유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요즘 문을 열어두면 창틀에 노란 가루가 쌓여 있는 것 많이 보셨을 텐데요. 또 외출했다 돌아오면 기침이 나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봄이 되면 기승을 부리는 꽃가루로 심할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바람이 불자 소나무에서 노란 가루가 뿜어져 나옵니다. 봄꽃이 지는 4월과 5월은 꽃가루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 길가 곳곳에 노란색 송화가루 뭉치가 쌓여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꽃가루가 쌓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검정색 장갑을 끼고 이렇게 창문을 닦아보면 노란 꽃가루가 묻어나옵니다. 참나무와 소나무 등의 꽃가루는 봄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호흡기를 통해 꽃가루가 몸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염이나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등 미세먼지처럼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요. 꽃가루가 놀러가갖고서 병원에 가서 사다 바르고 주사도 맞고 그렇게 해요. 그게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주사 병원에 가서 맞았어. 봄철 알레르기 환자가 늘어나면서 기상청에선 매년 4월과 5월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높음이면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에게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매우 높음까지 올라가면 상태는 더 심각해집니다. 꽃가루는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최근 들어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꽃가루가 날리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 아무래도 꽃이 피는 개화 시기도 조금 더 이르고 좀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논문들이 있어요. 4월, 5월, 6월 초순까지 날린다고 보거든요. 5월 중순 이후에는 많이 날리진 않는데 참나무와 소나무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모자나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을 자주 많이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 귀가 시에는 옷을 털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게 꽃가루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전화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14일 부천 남부역 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알렸습니다. 이날 활동에는 부천시청과 금융기관,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 등도 참여했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1,885건으로 피해 액수는 2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 건수는 59%, 피해액은 134% 증가했습니다. 경찰 측은 SNS를 통해 전송된 정체불명의 어플리케이션은 설치하지 말고 URL이 포함된 문자도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게 되면 전화를 즉시 끊으시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도내 303곳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합니다. 환경부가 올해 오염관리지역으로 선정한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토지개발지역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토양오염은 복원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지하수 등 2차 오염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경기 지역 장애인을 위한 여행 차량 무료 대여 사업이 시행됩니다. 경기도는 장애인석을 갖춘 대형 버스 2대와 스타렉스 4대 등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부터 장애인에게 무료로 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일 기준 2달 전부터 차량 신청이 가능하며 누림센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부천시가 현재 36개의 주민자치위원회를 10개의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달 안에 주민자치회 관련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일환으로 오는 23일 오전 10시 시청 소통마당에서 토론회가 열리며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부천시는 오는 7월 광역동 전환에 맞춰 10개의 동별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의 여러 기관과 단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기온은 14도, 낮 기온은 27도 예상됩니다.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오전에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 보이겠고 낮에는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이어집니다. 적절한 환기와 냉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낮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주말에는 약 30도에 육박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차단제도 반드시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날씨 볼까요? 오전엔 대체로 15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춘천 12도, 전북 남원 15도, 제주 17도 보이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영남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7월 중 하순에 기온이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이니까요. 옷차림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충북 청주 29도, 전남 순천 27도, 경북 대구 30도 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상 하늘도 하루 종일 맑겠는데요.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1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